2025년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나라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현재 뭔가 확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빌딩 투자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매물, 그게 바로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꼬마 빌딩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 사내 게시판에 캡처를 좀 해왔어요. 2025년 1월 22일까지 총 8개의 꼬마 빌딩이 사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 더 있어요. 가계약 된 거 더 있는데 인계약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자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불확실성을 좀 이길 수 있는 매물을 앞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매는 항상 경복매까지도 사실 보시고 금매도 이제 항상 용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혹가다 꼬마 빌딩도 금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매 위주로 아마 지금 시장은 돌아가고 있고, 매매 사례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실 임대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보시면 주변에 공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2인, 4인 분들이 어쨌거나 임대료를 내려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면 버티시다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지난달부터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신규 오픈하는 분들은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통임대 임차인이던 아니면 개별임대 임차인이던 좀 나가겠다라고 갱신에 대해서 승계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탄한 입지, 임차인이 나가도 임대가 채워줄 수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상가로 개별 임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잡고 있습니다. 통임대 건물들은 사실 브리핑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계가 거절이 될까 봐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희소 가치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려울수록 잘 나오지 않는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들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도 변별력이 새끼입니다. 지금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화두인데, 강남 내에서도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거래가 되는 곳만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멈춘 곳은 아예 멈추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따져보시고 빌딩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실제 매수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 환급이 얼마 필요할까요, 이진현 팀장님? 작년에 이제 유라이사님이랑 계약했던 건물 중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현금 3억으로 매입하신 고객분이 계십니다. 저도 작게는 2억 취득세 또 내셔야 하니까 3억 정도가 있으셔야 매가 10억 내외 매물들을 좀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2025년에 현재 주요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빌딩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월 16일 날 발표가 된 거예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이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거래가 굉장히 막혀 있었어요.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면 근생으로 바꿔도 신주택자 혜택을 유지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제까지 주택을 쭉 유지를 해주셨어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택으로 파는 게 되게 어려웠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즘 법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더 중과된다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는 대출이 또 어렵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주택 건물들이 거래가 굉장히 멈춰 있었는데, 앞으로 못 팔았던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기 위해서 나올 것 같아요. 만약 꼬마 빌딩을 찾고 싶었는데 매입을 못했다 하셨던 그런 매물들도 현재 저희가 조건을 빨리빨리 변경할 수 있도록 매도인한테 이런 소식들을 중개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생으로 잔금 때 상가로 바꿀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면 취득세도 기본세율 4.6%로 나올 수 있고, 대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오랫동안 주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하던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주택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폭망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삭 망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알고 계셔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남 도곡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사실 강남도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사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 포함해서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셨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대지 크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지 크기가
4.72평이었어요. 15억 4천에 매입을 하셨으니까요. 땅 가격만 1억 이상에 매입을 하셨던 상황인데요. 예전에 주택 건물을 이때는 괜찮아서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 건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근데 땅이 너무 작다 보니 승강기가 들어가기도, 임차인을 맞추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억 4천에 매입하셨던 분이 최종 14억 4천에 매각을 하셨으니까 일단 1억 손해 보셨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 2년간 나가셨던 것들, 취득세, 용도 변경했던 비용 생각하시면 약 2억 6천 정도 손해를 봤다. 어쨌든 빌딩 투자를 하는 건 가장 큰 장점이 대지 지분 100%라는 거거든요. 빌딩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잖아요. 근데 항상 건물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토지에 조금 집중하셔서 가격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매매 사례인데요. 강동구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6월 달에 18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 14억 4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벌써 4억 1천만 원 손해를 보셨고, 대출이자 포함하면 이상 손해가 있는데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각했던 이유는 또 있어요. 뭐냐면 매도인께서 다른 큰 자산이 있으셔서 그쪽에 처리해야 될 분담금도 있고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손해보고서라도 매각을 했던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주택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놓은 건물입니다. 중개인들이 자금전 용도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택은 아무데나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임대가 찰 것이냐, 이 생각을 좀 집중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거용 사무실이라고 해서 요즘 주도지만 사업자 등록만 해놓는 수요가 좀 있는데요. 이대를 내놔도 절반 정도가 공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절반 정도 공실이 있는 게 투자 가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인데요. 망원시장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꼬마 빌딩은 아니에요. 큰 건물인데요. 64억에 매입하셨고 최근에 49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통임대가 들어가 있던 건물이에요. 지금 계시는 건물주분들도 통임대만 구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셔서 관리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통임대만 또 구하다 보니까 공실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대출을 54억 중에 절반가량 30억 정도를 받으셨는데 4%로 계산했을 때 월 이자가 1,000만 원이잖아요. 대출 이자 포함해서 한 21억 정도를 손해를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은 싸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임대를 좀 맞추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찾는 외주인이 많지 않냐라고 또 얘기할 텐데요. 그분들은 자기 컨텐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실인 건물들 골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강남에 왜 공실이 많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강남에 너무 똑같은 건물들, 특색 없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졌다라는 게 그 이유가 될 것 같고, 이 망원시장 인근 망리담길은 개변 임대 수요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좀 컨셉을 잘못 잡고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시고 복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에 맞게 임대도 적극적으로 좀 맞추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꼬마 빌딩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아실 거예요. 2020년도에 원래는 타미탐스가 굉장히 통임대로 오래 쓰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88억에 한번 거래가 됐다가 그 다음 분이 80억에 또 8억 손해보는 매물을 샀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입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보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매입하셨던 분은 최근 12월 달에 53억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상권이라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개인 말만 믿지 마시고 주변의 공실 상황은 어떤지, 내 임차인이 갈아탈 다른 건물들은 없는 건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권의 힘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강력해서요. 저는 그 주기를 30년으로 봅니다. 제가 처음에 16년도에 일을 시작할 때 압구정 로데오 가면 진짜 다 공실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꽉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옛날 오렌지족 생각하시면 그 주기가 한 30년은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상권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